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임원 자녀나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특정 지원자 3명의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을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대부분은 청탁 대상자거나 임직원과 연고관계가 있지만 상위권 대학 출신으로 대체로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인사청탁의 대상자가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기본 스펙을 갖추고 있다면 무조건 부정채용으로 단정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신도 실력이라는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 7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는 물론 신한은행 임원과 간부들 자녀들까지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특히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 직접 청탁받은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린 혐의가 일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인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채용과 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검찰이 전형 부정통과자라고 본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이거나 은행 임직원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위권대 출신의 어학점수, 자격증 등을 갖추고 있어 부정통과자라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맥이나 연줄이 동원됐더라도 이른바 스펙만 좋으면 사법부가 부정채용에 면죄부를 주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논란을 미리 의식한 듯 재판부는 법리 적용의 한계도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채용 비리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다른 지원자가 아닌 채용기관의 전형 실무자여서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걸 주도한 사람들이 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밝혀내야 하는 거다 보니까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상고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금융권 채용 비리가 또 있습니다. 이번엔 신한금융입니다. 정치인이 추천한 사람, 자사 임직원이 추천한 사람들은 죄다 합격시켰습니다. 어떤 수단을 썼는지 김재경 기자가 전합니다. 2013년 신한은행 입사 시험에선 비상식적인 일이 무더기로 벌어졌습니다. 전 금융지주 최고 경영진 관련인, 전 고위 관료의 조카, 금감원 직원 추천 등의 꼬리표만 있으면 나이가 많고 학점이 낮아 서류 기준에 미달돼도 어찌된 일인지 최종 합격까지 된 겁니다. 신한카드 2017년 입사 과정은 더 황당했습니다. 128명을 추리는 서류 전형을 663등으로 통과한 한 지원자는 면접에서 태도 이상, 발표력이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받고서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역시 금융지주사 임원의 자녀였습니다. 신한생명은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8점 만점 항목에 10점을 주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특혜 채용된 이른바 금수저들은 계속 회사를 다니며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들에 대한 처벌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나이와 남녀 차별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은 당시 29살 위론 1점씩만, 25살 밑으론 5점이란 후한 점수를 쳐줘 말로만 돌던 나이 차별을 시스템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채용 실무를 맡았던 직원은 취재진에게 입사 추천인 명단은 극비 자료로 분류됐고 불시 검사에 대비해 PC가 아닌 USB에 따로 담아 관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채용 비리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회사에서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일제히 컴퓨터 서버를 교체했다고 말해 자료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실제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제보를 받은 36건 가운데 22건만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그동안 채용비리, 펀드 부실 판매 같은 여러 문제를 일으켰던 금융사의 수장들이 하나같이 책임지기는커녕 연임에 연임을 거듭하며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2016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 손자가 신한은행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조용병 당시 신한은행장은 인사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전형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서류부터 원래 탈락권이었던 조카 손자는 모든 전형 단계를 통과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장은 이듬해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됐습니다. 조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했고 2달 뒤에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인사부장에게 얘기했다고 합격시키라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조 회장은 5년째 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의 권력이 황제 권력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벌을 이제 뛰어넘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최소한 재벌들은 법원에서 기소가 되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1조 원대 사기 펀드였던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지만 정영채 대표는 내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3년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인펀드 부실 판매로 문책 경고 최종 의결 절차를 남겨둔 KB증권 박정림 대표도 작년 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최종 의결이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금융사들은 연임을 밀어붙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이사회 역시 견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이사회가 CEO의 혹은 회장님과의 거수기 역할을 주로 해왔고 감시나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인사권을 무기로 금융사들을 쥐고 흔들지만 정작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견제나 감시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최근 주주들에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했다며 하나, 우리, 신한금융지주의 사회이사들에 대한 재선임도 반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안 보이는 지가 지금 한 50년이 되었습니다. 에휴, 우리 아기가. 우미야. 아니 이제 오길순가? 아 왜 이렇게 이뻐? 야, 뭐 관리받아? 피부가 아주 20대야. 선배 버릇이 여전하구나. 나이값 좀 하지 그래. 아니 나이 먹어 뭐해? 사람은 젊게 살아야. 야 가자. 같이 한잔하러 가자. 깜빵 가고 싶어? 당장 치워. 아이 뭘 또 그리 예민해.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뭐 성추행이라도 한 줄 알겠네. 왜 그래? 사람 뭐하나. 응? 아니 반가워서 그래. 괜찮으세요? 아이씨 너 뭐하는 놈이야? 선하시네요. 야 이 새끼 너 뭐하는 놈이냐고. 1학년 공채입니다, 서준민 교수님. 1학년? 이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같이 보러 가실래요? 이 새끼 이거 아주 꼴통 새끼네 이거. 야! 그냥 가라 선배.
시끄러운 곳이라서 가만히 있는 거니까 조용히 가. 내 별꼴을 다 보겠네. 참. 사과하고 가시죠. 이 새끼가 어딜 잡아? 씨. 너 학교에서 내 눈에 띄지 마라. 어? 혹시 내 강의 듣고 있으면 아예 들어오지 마. 알았냐? 왜 그냥 보내세요? 뭐? 사과를 받으셔야죠. 그래야 잘못한 걸 알죠. 넌 왜 나한테 사과하라고 안 하니? 네? 내가 너 때렸었잖아, 2번이나. 아, 전 괜찮았거든요. 그날 뭔가 힘들어 보이셨고 그렇게라도 마음이 풀리셨다면 그걸로 됐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사과할게.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했어. 그리고 오늘 일은 안 본 걸로 해줄래? 네. 또 하나. 다신 내 일에 끼어들지 마. 그게 뭐든. 난 남이 내 일에 끼어드는 거 별로야. 성추행 교수 서준명을 폭로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서중대 로스쿨 1학년 나세련입니다. 서중 법조인의 방 뒤풀이 현장에서 서준명 교수가 저를 성추행했습니다. 제 신체 일부를 만졌고 입맞춤을 하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 만지셨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잠깐 스친 거지. 야 내가 너 성추행이라도 했냐? 네, 지금 제 가슴 만지고 허리로 내려가서 엉덩이도 만지셨잖아요. 아 내가?